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확률과 통계 시간은 중단원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우선은 교과서 110페이지, 111페이지에 있는 확률 분포 중단원 문제 풀이를 하고 그 전에 교과서 113페이지에 우리 시험 점수의 표준 점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중단원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과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교과서 113페이지 펴주시고 그럼 요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수학 영역의 표준 점수를 분석해보자. 자,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원점수도 나오지만 그리고 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보는 건 원점수 나오지 않죠. 무슨 점수로 나와 있냐면 요 표준 점수로 점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표준 점수라는 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라는 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험을 봤을 때 그 받는 점수를 x라고 하면 그 x의 평균을 m,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할 때 우리 표준 점수는 20 곱하기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더하기 100으로 우리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자, 이 확률 변수 x, 즉 수학 영역의 점수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표준 점수를 계산을 해보면 자, 수학 영역의 점수가 우리 몇 %까지를 1등급이라고 하죠? 그렇죠. 4%까지를 우리가 1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수학 영역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 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확률 변수 t도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지금 확률 변수 t를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이거 t를 20 곱하기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더하기 100이라고 정의를 했죠. 자, 근데 이것이 정규 분포를 따르려면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요게 t니까 요거의 평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 t의 평균은 이 t는 여기 안에 20 곱하기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더하기 100이고 자, 평균에 영향을 주는 거는 ax 더하기 b에서 a와 b 모두 다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 자, 시그마분의 20 자, 여기 있는 시그마분의 20이 앞으로 나오고 자, 시그마분의 20 나오고 그 다음에 x의 평균 마이너스 자, 이렇게 괄호를 쳐줘야 되죠. 마이너스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m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0이겠죠. 자, 여기에서 쓰였던 쓰임식은 죄송해요. 자, ax 더하기 b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을 하죠? a 곱하기 x의 평균 더하기 b로 계산을 하죠. 자, 요거를 이용을 한 거예요. x의 앞에 개수가 시그마분의 20이니까 시그마분의 20이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m이니까 요 플러스 b가 되니까 이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m으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시그마 20이 이 두 식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써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x의 평균이 얼마다?
m을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것도 m이 돼서 자, n-m은 0이 되니까 자, 표준 점수 t의 평균은 100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는 100을 따를 거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t의 표준 편차는 자, 시그마 20 곱하기 자,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더하기 100의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의 계산은 자, 어떻게 된다? 자, 시그마의 ax 더하기 b의 표준 편차는 분산과 표준 편차에 영향을 주는 거는 요 a가 영향을 준다라고 했죠. 플러스 b는 어차피 분산이라는 거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인데 플러스 b를 해버리면 모든 그 변수들이 다 b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a 곱하기 x의 표준 편차라고 구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자, 계산을 해보면 영향을 주는 거는 뭐만 영향을 준다? 요 앞에 있는 시그마 분의 20, x 앞에 곱해져 있는 것만 영향을 준다. 따라서 얘가 앞으로 나오면 시그마 분의 20 곱하기 시그마의 x 플러스 100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x의 평균이 표준 편차가 자, 문제 조건이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자, 시그마 분의 20 곱하기 시그마 해서 얼마? 20이다. 자, 따라서 자, 요거 평균은 100이 되고 그다음에 t의 표준 편차는 얼마다? 20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20 표준 편차가 20이니까 표준 점수 t는 평균 100 표준 편차 20이니까 분산 20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이제 구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1등급을 받으려면 상위 4%까지예요.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을 봤을 때 보통 시험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어요. 봤을 때 여기가 자, 얘를 표준화 시켰다고 했을 때 여기가 0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여기 0.04 즉 4%요 안에 들어야만 1등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 요 점수가 몇 점이 되는지를 구해 보려고 하는데 자, t 표준 점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수 이상이 얼마가 이 확률이 0.04가 될 때의 t값을 구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t라는 거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뭐 시켜야 되죠? 확률을 구하려면? 그렇죠. 표준화를 시켜야 돼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자, 평균이 20이고 자, t-t 그 다음에 죄송해요. t-t가 아니고 t-100이죠. 그 다음에 시그마 분의 t-100. 그 다음에 요 앞에 거는 보통 확률 변수 z라고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그대로 다시 20분의 t-100. 자, 그러면 자, 여기 이거를 표준화 시켰을 때 여기에 확률이 0.04가 되는 요 z값을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확률이 0.04라는 거는 요 부분의 확률이 얼마다? 확률이 0. 얼마죠? 46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0.46이 되는 이제 요 z값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이기 때문에 자, 뒤에 다 나와 있는데 뒤를 봐야만 하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다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0.46을 찾아보시면 0.46 딱 떨어지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요 값일 때 1.75예요. 그럼 요 z값이 1.75죠. 자, 그러면 자, 죄송해요. 이거를 뒤로 넘겨야겠네요. 자, 1.75 뭐 1.76이라고 볼게요. 여기를 죄송해요. 여기를
반올림 안 하고 요걸로 볼게요. 어차피 이건 대략적인 값이기 때문에 1.76으로 볼게요. 따라서 자, 0.46이 되는 z값은 1.76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그러면 요 값은 0.5에서 0.04가 나오려면 0.5에서 자, 0에서 z까지 20분의 t-100이 되는 확률 빼주면 되는데 지금 요거는 빈칸을 채우는 거니까 그대로 써주고 이 값이 0.46이 돼야 되죠. 따라서 요 값이 0.46이 되는 z값은 우리 뒤에 표에서 1.76이라는 걸 구했어요. 그러면은 t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t 값은 여기가 1.76이니까 자, 여기 20분의 t-100이 1.76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20분의 t-100이 자, 1.76이 돼야 되니까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하면 t는 얼마다? 135.2가 된다. 따라서 표준 점수 135점 이상이 되어야만 뭐를 받을 수 있다?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좋아요. 그럼 이제 활동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실 건데요. 선생님이 이제 가이드라인만 드릴게요. 자, 수학 영역의 점수가 4%에서 11%까지를 우리가 2등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수학 영역에서 2등급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 점수가 몇 점 이상이어야 되는지 구해보세요. 자, 그럼 이거 위에 있는 문제랑 방법은 똑같아요. 자, 지금 점수가 자, 4%에서 11%까지라는 거는 아까 여기까지 0.04의 확률일 때 가 1등급이라고 했고 2등급은 자, 여기에서 0. 여기가 0. 그러니까 이 전체가 0.11이 될 때가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빨간색 범위 안에 들면 1등급이 되는 거고 요 가운데 요 부분 범위가에 들면은 우리가 2등급이 되는 건데 이제 11%는 0.11 같은 경우에는 요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에서 11%까지가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 점수가 몇 점이어야 하느냐라고 이제 문제에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문제 푸는 방법은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만 달라지냐면 얘가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당연히 확률 변수 t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위에서는 이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 점수가 0.04의 확률이 될 때의 t값을 계산했는데 여기에서는 2등급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2등급에서는 이 점수, 이 확률이 얼마가 돼야 되죠? 이 안에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0.1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문제는 자, 이 표준 점수 t가 이상일 확률이 얼마? 0.11이 될 요 t값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t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위에서랑 마찬가지로 표준화 시켜서 z는 시그마분의 x-m 요거의 확률이 이제 0.11이 되는 거를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0.11이니까 계산을 해줘야 되죠. 0.11이니까 요 부분은 계산을 하면 0.5에서 빼줘야겠죠. 그래서 0.5에서 0.12를 빼주면 여기가 얼마다? 0.39다. 그럼 요 확률, 검정색의 확률이 0.39가 되는 뭘 찾아야 돼요? Z값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0.39니까 0.39가 대략 요 정도니까 1.23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23 요 값이 1.23 z 값이 그러면은 얘는 선생님 좀 풀이를 바로 풀게요. 그러면 요 20분의 t-100이 얼마가 돼야 된다? 1.23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요것을 풀어주면은 t값은 얼마다? 124.6이다. 그래서 2등급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표준 점수가 몇 점 이상? 124.6점 이상이 되어야 2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자, 중단원 선생님이 나누어드릴 학습지 6차시 학습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거기는 이제 교과서 111페이지 있는 문제를 선생님 옮겨놓은 건데 반드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자기 힘으로 먼저 풀어보시고 나서 강의를 들어주세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 중단원 문제 한번 미리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요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요거는 자, 확률의 합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a 값은 10분의 3. 자, 그러면 x의 평균은 자, 이산확률 분포에서 x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죠? x 곱하기 확률, x 곱하기 확률, x 곱하기 확률에서 다 어떻게 해준다? 더해준다. 따라서 0, 5분의 2, 2a인데 지금 2의 a가 10분의 3이죠? 그래서 얘를 곱해주면 되니까 계산해주면 얼마? 5분의 2 더하기 5분의 3이니까 1. 자, 분산은 우리 어떻게 구한다? 이산확률 분포에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다. 자, 그럼 제곱의 평균이니까 자, 앞에 x 개수 제곱한 거 곱하고 10분의 3. 자,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그러니까 x제곱 곱하기 평균 그 다음에 x제곱 곱하기 평균 한 다음에 평균이 위에서 1이 나왔으니까 제곱한 걸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 5분의 2, 그 다음에 5분의 얘가 2, 5, 5분의 6이고 5분의 8에서 5분의 5를 빼니까 5분의 8에서 5분의 5를 빼니까 5분의 3이 되고 근데 문제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은 5분의 얼마? 루트 15. 자, 이해되시죠? 자, 바로 넘어갈게요. 자, 2번 볼게요. 자, 주어진 이제 조건이 있을 때, 자, 확률 변수 y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자, 요거 방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ax 더하기 b의 평균, ax 더하기 b의 확률 변수의 평균은 a 곱하기 2x 더하기 b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얘는 3 곱하기 2의 x 더하기 1이 7이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하면 x의 평균은 2가 되겠죠. 그 다음 x제곱의 평균이 5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자, 주어진 확률 변수 y의 평균과 표준 편차예요. 그러면 2x-1의 평균은 조건에 의해서 요런 걸 만족하고 x의 평균이 2라는 걸 구했으니까 2 곱하기 2-1에서 3.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자, 아까 요거는 뭐다? 영향을 주는 거는 뭐만 영향을 준다? 2만 영향을 준다. 따라서 얘는 2 곱하기 x의 표준 편차다.
그럼 우리 x의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자, x의 분산은 자, 우리 이산확률 변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다. 문제에서 제곱의 평균이 5였고 평균이 2니까 2의 제곱은 4 해서 1이 돼서 x의 분산은 얼마다? 1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2가 된다. 이해되시죠? 네, 바로 또 넘어갈게요. 자, 3번. 자,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자, 이항분포의 평균. 자, 예를 들어서 n번 시행했고 그 사건이 일어날 횟수가 p인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x의 평균은 자, x의 평균 np 그 다음에 분산인 자, q라는 거는 1에서 p 값을 뺀 값이에요. np q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바로 계산할 수 있죠. x가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x의 평균은 자, np니까 36 곱하기 3분의 1, 12. 자, 분산은 n, p, q. 그러니까 계산하면 얼마예요? 3338이 되고 따라서 분산은 여기 루트 씌운 양의 제곱근 값이니까 2루트 2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또 바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자, 주어진 확률을 구하시오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 하자? 표준화하자. 자, 그래서 확률 변수 z로 바꾸자라고 했어요. 따라서 z는 시그마, 표준 편차가 3이니까 3분의 x가 9, 평균이 15니까 9-15. 표준화하는 방법. 자, z는 시그마분의 x-m 확률 변수로 바꾸고 나서 계산을 하면 우리 표준 정규 분포표에 이 z에 대한 확률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확률 값을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확률은 계산을 하면 -2니까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표준화시키면 가운데 평균이 0이 되고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전체 요 색칠한 부분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뒤에 표를 보면은 요 부분이 0에서 2까지의 확률이 0.477이 그 다음에 절반의 확률이 0.5니까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나온다? 0.977이 그 다음 또 5번 바로 넘어갈게요. 자, 주어진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자, 확률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근데 확률을 구하라고 했다. 근데 이항 분포를 따를 때 확률을 계산하려면 일일이 독립시행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계산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이용한다? 이 이항 분포는 NP가 5 이상, NQ가 5 이상이면은 얘는 결국은 뭐를 따르겠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래프로도 보여드렸죠. 따라서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얼마? 평균은 NP 이 두 개를 곱하는 걸로 계산하니까 20이 되고 분산은 NPQ 20 곱하기 5분의 4니까 16 따라서 4의 제곱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확률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우리 정규 분포를 따르면 확률 계산하는 거는 표준화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요선 절대값을 먼저 풀어볼게요. 자, 요거 계속 나오죠. 절대값이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10과 10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양변에다가 뭐를 20을 더하면 10 이상 30 이하의 확률. 자, 그럼 요를 표준화시키면 자, 시그마분의 x-m 그 다음에 z 자, 시그마분의 x-m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분의 10이면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5. Z는 2.5. 따라서 이거는 표로 나타냈을 때,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0이고, 마이너스 2.5에서 2.5 사이의 확률이니까 이 부분이죠. 따라서 뒤에 표를 이용해서 보면은 여기까지의 확률이 0.4938이에요. 아마 문제에서는 이 표가 다 주어집니다. 2 곱하기 0.4938 해서 계산하시면 0.9876. 오케이. 자, 그럼 바로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는 0, 1, 2, 3의 숫자가 하나씩 쓰여진 4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을 동시에 선택했을 때 자, 카드에 적힌 숫자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x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했어요. 자, 여기서 차이라고 얘기할 때는 양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될 수 있는 확률 변수는 뭐 요렇게 했을 때 1, 2, 최대 3까지 가능하겠죠. 자, 그럼 한번 표를 그려볼게요. 확률 변수 x, p라고 쓰고 자,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차이가 나올 수 있는 거는 1, 2, 3까지 최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두 수의 차가 1이 될 경우는 자, 언제 있어요? 뭐 0하고 1, 그 다음에 또 뭐 1하고 2, 그쵸? 또 어느 경우가 있을까요? 2하고 3 경우도 있겠죠. 총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럼 이 경우의 확률은 x가 1일 때의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4장의 카드에서 2장을 동시에 선택하는 거니까 4개에서 2개 선택하는 4 컴비네이션 2가 되고 개수는 3개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주면 자, 4 컴비네이션 2는 2분의 4 곱하기 3분의 3. 그럼 계산해주면 2분의 1이겠죠. 자, 그 다음 그러면 두 번째 두 수의 차가 2가 될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2가 될 수 있는 건 0이 또 1, 3 말고는 없죠. 그럼 x가 2가 될 확률은 전체의 4 컴비네이션 2분의 2개니까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6분의 2니까 3분의 1. 자, 그러면 표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x가 1일 때의 확률이 2분의 1이고 2일 때의 확률이 3분의 1. 그럼 이제 3일 때의 확률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따로 개수를 셀 필요 없이 이 전체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1에서 2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한 거를 빼준 값이 바로 확률이 되겠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산 확률 분포표를 그렸어요. 그럼 이제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평균은 x 곱하기 확률 계산한 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니까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6분의 1 해서 계산해 주시면 3분의 5. 자, 두 번째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산 먼저 계산을 하면 자, 분산은 x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자,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계산하죠? x제곱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3분의 1, 3의 제곱이니까 9 곱하기 6분의 1 에서 평균 얼마? 3분의 5의 제곱을 빼주시고 계산을 해주시면 자, 분산은 얼마가 나올까요? 2분의 1, 3분의 4, 2, 3, 3, 2, 2분의 3, 2분의 1이니까 더하면 2분의 4, 2 더하기 3분의 4니까 3분의 6이니까 3분의 10. 자, 마이너스 9분의 25. 하면은 9분의 30 마이너스 25니까 9분의 5. 자, 따라서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우면 3분의 루트 5. 자, 6번 이해되시죠? 차근차근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를 찾고 그리고 각각이 될 수 있는 확률을 구해서 표를 만드시고 표를 토대로 평균과 분산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180번 던지는 시행에서 두 눈의 수를 곱한 값이 소수가 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이때 확률 2x 더하기 1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자, 선생님이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는 독립시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그래서 요 x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이 주사위를 몇 번 던지냐? 180번 던지는 거야.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된다? 두 눈의 수를 곱한 값이 소수가 될 확률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수가 될 수 있는 거는 2, 3, 5, 7 곱해서 이런 값들이 되는 이제 두 눈의 수를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한번 계산을 해보면 1, 2, 1, 3, 1, 5. 그 다음에 말고는 2에다가 2일 때는 1인데 2, 3, 2, 4, 2나 3 하나 더 곱해지는 순간부터 소수가 되지 않죠. 따라서 될 수 있는 건 얘가 되고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어도 다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주사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두 눈의 수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6가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니까 6 곱하기 6 해서 36분의 6 해서 두 눈의 수의 곱한 값이 소수가 될 확률은 6분의 1이 돼서 이항 분포 얘를 따른다. 그럼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항 분포를 따를 때 평균은 MP 곱하기 6분의 1 하면 3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분산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분산은 18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니까 계산을 하면은 6, 30, 20이니까 얼마인가요? 35니까 25죠? 따라서 표준 편차는 여기에 루트를 씌우니까 5가 되겠다. 이해되시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8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8번은 주어진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졌을 때 자, 다음 확률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거는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면은 뭐를 이용을 하자? 그렇죠? 그래프를 항상 그리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절대값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원래 절대값의 그래프는 x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계산을 해줘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범위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로 주어졌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서 대략적으로 몇 개의 점을 찍어서 연결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쉽거든요. 우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k 마이너스 2k가 되니까 0이 되고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면 지울게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2k이고 지금 k는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양수겠죠? 그 다음에 x에다 2를 대입하면 2k-2k니까 0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x를 처음 쓰기 때문에 직선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를 만족해야 된다?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자, 밑변 4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돼야 되니까
계산하면 K값은 얼마다? 4분의 1이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자, 요걸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는 말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확률 요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요거의 넓이는 자, 전체 지금 넓이 1에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요 삼각형, 지금 대칭이에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자, 밑변의 길이는 1이라는 걸 알고 높이만 알면 되는데 자, 높이가 지금 K값이 4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K값이 4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fx를 다시 쓰면 자, fx는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절대값 x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계산을 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죠. 따라서 여기의 y값은 4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1이고 높이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8분의 1이고 요 8분의 1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칭이니까 8분의 1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넓이는 전체 1에서 8분의 1이 몇 개? 2개의 삼각형을 빼줘야 되니까 빼주면 4분의 3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4분의 3입니다. 자, 확률 밀도함수 문제가 나오면 먼저 뭘 하자? 그래프를 그리자. 그리고 그 그래프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을 하고 주어진 부분의 확률은 그 부분에 뭘 구하자? 넓이를 구하자. 네. 자, 그럼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확률 변수 x, y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자, 주어진 걸 만족시키는 k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그러면 정규 분포를 따르고 확률을 계산하려면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렇죠. 표준화를 합니다. 자, 확률 x를 표준화 시키면 자, x는 요걸 따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2가 되고 x는 5고 평균은 1이에요. 자, 그다음에 y도 자, 확률 변수 z로 바꾸면은 자, y는 이제 요걸 따르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3이고 자, y 값은 k이고 평균은 2예요. 자, 그럼 요걸 다시 정리해 보면 얘는 2보다는 작거나 같고 자, 이것보단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요거의 확률이 같다라는 거는 자, 왼쪽에 우선은 얘를 이제 표준화 시켰으니까 0이 되고 자,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k-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얘가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k-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이 부분하고 넓이가 같아야 되니까 얘하고 어디 부분에 대칭인 부분에 존재해야만 이렇게 비교했을 때 같아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요 3분의 k-2하고 2하고는 서로 뭐만 부호만 다르고 절대값은 같은 값이 되어야만 주어진 확률이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말은 3분의 k-2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k-2는 마이너스 6이 돼서 k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로 갈게요. 10번은 조금 계산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쌤이랑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향수 한 병의 내용물 용량은 자, 평균이 100, 자,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생산되는 향수 중에서 자, 내용물 용량이 97.88g 이상 102.75 이하인 거를 우리 뭘로 판정한다? 정품으로 판정한다.
자,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향수 10,000병을 임의로 추출할 때 정품의 개수가 9,828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상수 한 병의 내용물 용량을 확률 변수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x는 자, 평균이 10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내용물의 용량이 자, 97.88g 이상, 그 다음에 102.75g 이하일 때 우리가 정품으로 뭐 한다? 판정한다. 그러면은 정품이 될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표준화를 시키면 자,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z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12 더하기 2.75 2.75. 자, 그러면 뒤에 있는 표준 정규 분포를 표를 이용해서 2.12까지의 확률, 2.75까지의 확률을 계산하시면 표를 보시고 가져오시면 0.4830, 0.4970 해서 0.98이 나와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하일 확률, 이 항수가 정품으로 판정될 확률이 0.98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다른 문제가 시작되는 거야. 내가 10,000병을 추출을 했는데 걔가 정품이 9,828병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이 중에 정품인 그것을 개수를 확률 변수 위에서 x를 썼으니까 y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 정품일 확률이 0.98이고 10,000병을 추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각각을 추출해서 걔가 정품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거는 독립시행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정품의 개수 y의 확률 변수는 이항 분포를 따를 거예요. 그래서 10,000병을 추출을 하는데 그것이 정품이 될 확률은 0.98, 100분의 98이다라는 거를 이제 위에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어떤 문제냐? 이 정품의 개수가 9,828병 이하일 뭘 구해라? 확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또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선생님은 뭐 하라? 얘는 결국에는 정규 분포를 따를 거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MP, MPQ 계산을 해주시면 자, 평균이 MP 곱해주시면 9,800, 그 다음에 9,800 곱하기 100분의 2니까 계산을 하면은 196, 196은 14의 제곱. 그랬을 때 9,828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표준화 시키면 Z는 자, 시그마 분의 자, 9,828 x 마이너스 m. 그러면 얘는 계산해주면 2가 되니까 Z는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 그럼 0에서 2까지의 확률이 0.477이고 0.5니까 0.5 더하기 0.477이 해서 0.977이.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답은 얼마다? 0.977이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중단원 1번부터 10번까지 모두 다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것만 체크해서 들으셔도 좋고요. 반드시 내 힘으로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모르는 부분만 선생님 풀이 보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험
선생님이 나눠드린 학습지랑 교과서 문제랑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개념 정리하시고 정리하셔서 모두 다 시험 잘 보길 바랄게요. 2학년 모두 힘내서 화이팅 하세요.